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아침 7시 4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좀 늦어졌습니다. 다뤄야 될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아쉽다. 사전투표를 했다면 부산이 이겼을 텐데,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최권을 넘기는 결정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피를 말리는 경쟁에서 패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엑스포 유치 추진위를 결성했고 547일간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왔으나 5일 모내를 앞세워 한 발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와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 외곽의 빨레 느콩그레 행사장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부산은 29표를 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를 받았습니다. 표차가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2023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정됐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여름 부끄러웠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력이다. 그 국제행사의 파행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는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지식인 주동식 씨가 한 말씀 하셨어요. 주동식 씨의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성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득표 차이가 너무나 컸다. 이런 격차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또는 일부러 감추고 승리가 가능한 것처럼 떠든 것은 추진위의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능력 부족을 기업들을 동원해 메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점을 이용한 것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위기 대응에 그렇지 않아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처지다. 그렇게 바쁜 기업 총수들을 꼭 동원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최태원의 경우 자신이 처지에 따른 약점 때문에 영양가 없는 일들을 많이 벌였다. 특히 유치 활동에 대통령까지 나서게 만든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이건 타격이 크다. 잘못된 정보가 올라갔다는 증거다.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유치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대통령이 유치활동에 전면에 나선 적이 없었다. 이 문제만은 책임 소재를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호남의 대표 지식인 주동식 씨의 견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 견해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우리 부산이 29표입니다, 여러분. 표차가 너무 컸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사전투표였다면, 사전투표, 그리고 선거표 관리를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다면, 부산이 이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개표를 했어요.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수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전투표를 했다면 많은 전 세계가 다 이의를 제기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관리해서 사전투표를 했다면 우리 부산이 이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 견해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정부 행정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죠. 뭐 119 시스템 이런 거, 또 정부 뭐 조달청 행정망 이런 거 아주 순서적으로 다 먹통이 됐고, 왜 먹통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지방행정망 장비 87%가 수명을 넘겼다. 조선일보의 관점은 뭐냐면 장비가 노후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오늘 조선일보가 크게 썼어요. 2, 3년에 걸쳐서, 2, 3개월에 걸쳐서 이 지방행정망이 너무 노후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논조를 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선일보에 숨은 속셈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해킹의 가능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연막을 쳐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조선일보를 매우 비난합니다. 장비가 낡았다 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케이, 그건 사실로 받아들이자. 그것과 해킹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를 말하지 않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해킹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해커의 침입 경로는 직접적인 선관위 서버를 공격해서 해킹하는 레거시 방법을 사용하는 멍청한 해커는 이제 거의 없다. 반드시 우회 시스템, 주민등록망이나 모바일 인증망이나 행정부 메인 전산망 등 우회 혹은 제3의 장치나 보안이 취약한 휴먼 페이스, 즉 인간, 담당자, 외부 관계자, UFC 등 외부 연결 장치를 통해 침입하게 된다. 지금 벌어지는 일일이 전산망 다운 현상은 정부 정보기관과 해커, 정부 정보기관과 해커 양측이 지금 전쟁을 하는 중인가? 아니면 네트워크상의 해커들이 일반적인 논스톱 광란의 질주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은 해커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행정망을 지금 농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내년 4월 10일 행해지는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망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중동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조중동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장비 탓이야. 오늘 장비 탓이라고 2개면에 걸쳐서 그게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오늘 좀 뉴스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통령실에서 떠나는 분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에 내보낸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비서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총선에 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희한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분이 정신이 있는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이렇게 가정에 또 이렇게 집안에 돌아다닐 때 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주잖아요. 그래서 특히 집에서 다리미 같은 거 어린아이가 다가가면 다리미 치워야죠.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번 강서구청장 재선거 보궐선거인가요? 에서 나온 그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소 69대 31, 69대 31, 69대 31, 69대 31, 69대 31, 68대 32. 이런 숫자는 지난 4.15 총선에서도 나왔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투표가 이상하다고. 위험한 거죠. 이대로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내보낸 자기 부하들 다 전멸해요, 전멸. 저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정말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다음 주부터 자기 부하를 내보내겠다는, 어디로 내보내겠다? 지뢰밭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수 있으면 지뢰 안 밟는 거고, 재수 없으면 지뢰 밟고 죽어라. 지금 이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나가면 지뢰밭이야. 사전선거. 지난 4.15 때도 그랬고, 이번 강서구청장 때도 그랬어. 그러면 그거 해결해줘야죠. 확인해줘야죠. 근데 그거 없이, 야, 잘 가. 지금 이겁니다. 잘 가라. 재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재수 없는 놈은 죽어라.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재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재수 없는 놈은 쥐레 밟아 죽어라. 잘 가라. 이게 지도자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이제 그 무당들이 설쳐요. 동아일보의 송평훈 씨는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이 사람 동아일보 무당 푸닥거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충고를 하는 거, 여의도 사투리 대신 표준어로 써라. 읽어볼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논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적폐청산하고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그 어떤 논평도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읽어볼 가치가 전혀 없어요. 동아의 송평인 무당이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또 한 사람 푸닥거리를 했어요. 오늘 무당 구술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또 다른 무당을 보여드립니다. 이승원 부국장이라는 사람이요. 한동훈 현상으로 곱씹어보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 이게 또 무당이에요. 이승원 무당이 또 구술했어요. 전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없는 논평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죄를 범한 죄이냐? 본인이 정치에 나오고 싶으면 그 부분을 사과하고 그리고 죄 없이 갇혀있는 추서원이 석방해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는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쓰레기. 동아일보라는 이승원이라는 무당이 오늘 아침에 푸닥거리를 했다. 읽어볼 만한 전혀 가치가 없는 논평을 했다. 쓰레기다. 이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읽어보지 마세요. 쓰레기들은. 혈압만 올라갑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 뉴스 갑니다. 선거철이 됐어요. 그린벨트 해제하겠답니다. 대대적으로 해제한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파리 시내입니다. 요즘 이 유럽에서 가장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파리예요. 왜 파리가 폭동이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파리는 지금 에펠탑을 중심으로 높은 빌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부 도시 산업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제했어요. 도시 산업이 돼서 사람이 도시로 몰려드는데 몰려들지 못하고 이 미관만 생각해서 위로 높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부티크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여기 살지 못하고 전부 외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곽으로 가니까 거기 일자리도 없어. 멀리 갔어. 그러니까 폭동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도시학자들은 파리가 이 부티크 도시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도시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못해. 파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한 파리는 계속해서 폭동이 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거예요. 자, 그린벨트 대대적으로 해제한대요. 예, 맞아요. 그린벨트라는 제도는 예전에는 필요가 없는 제도였어요. 근데 필요 없는 걸 그린벨트로 딱 묶어놓으니까 어떻게 했냐? 서울을 개발을 못하고 대충 전부 외곽으로 나갔죠.
외곽으로 나갔어요. 신도시를 자꾸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서울의 집값만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비용만 늘어났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린벨트를 풀어야 될 때가 아니라 서울의 도시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높이 올리는 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린벨트를 필요 없을 때는 그린벨트를 만들고 지금은 필요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도시로 들어오기를 희망해요. 왜? 도시 일자리가 없으니까. 왜? 산업 구조가 도시용으로 바뀌었으니까.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정치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께 또 보여드립니다. 자, 정치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공기업 20곳이 내려가도 인구는 3만 명대에 그쳤다라는 제목입니다. 전남 나주혁신도시에는 2014년 이후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20곳이 내려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주를 동력으로 나주혁신도시를 인구 5만 명 규모로 키우기라고 했다. 그러나 나주혁신도시 인구는 3만 9천 명대를 맴돌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저는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이다. 여러분, 한전 내려가고 무슨 수립은행 내려가고 그런다고 그 지방 도시가 발전할 것 같아요? 표는 몇 장 얻었겠죠. 그러나 비용은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지방에게 공기업을 내려보내지 말고 지방에 권한을 주세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지방,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노동 3권을 가지라는 겁니다. 노동조합 조직법, 파업법 이런 걸 다 지방 자치단체장이 그걸 갖도록 해야 돼요. 주 52시간 결정할 수 있는 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을 가져야 돼요. 최저임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가져야 돼요. 지방에 한전 내려보내고 무슨 내려보내고 다 정치꾼들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지방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시에 있습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우습게 보는 이유라는 칼럼이 있어요.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차선. 이재명 사건 재판부는 내년 2월부터 1심 선고도 못한 채 대법원 인사발령으로 교체된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2년마다 교체되는 내규 때문에 이재명에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거 인사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판사들은 재판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인사발령 받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재판장이든 배석 판사 등 한 명만 바뀌면 재판은 공판 갱신을 한다. 이미 이루어진 공판은 다시 하는 것인데 앞선 재판을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도 가름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피고인들이 이전 재판 녹음 파일을 다 듣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거부할 방법이 없다. 김 전 대법관 때부터 판사들은 눈치 보느라 거의 예외 없이 교체 시기를 지켰다. 사법정의가 아니라 판사들만을 위한 사법분담을 짜고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게 지금의 폭탄 돌리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런 재판 안에 그냥 가지고 있다 깔아뭉개고 있다가 내년에 2월 달에 인사발령 있을 때 갚아버리면 되죠. 여러분, 이게 일반 기업 같으면 해고감이에요. 일 안 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 인사발령 때만 기다리고 있다 해고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는 해고를 왜 안 하죠? 왜 우리나라 판사는 해고를 안 하나요? 일 하나 안 하는 판사들은.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어요? 판사 해고해야 합니다. 깔아뭉개고 있는 선거법
그 선거무효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180일 내에 판결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 안 했죠? 대법관 전원을 다 해고시켜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못해요? 일 안 하는 공무원을 해고시켜야죠. 깔아뭉개고 재판 안 하고 인사 때 기다리고 딴 데로 도망가는 재판관들은 다 해고시켜야 합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다 해고해야 합니다. 해고해야 돼요. 연금도 주면 안 돼요. 다음 뉴스 갑니다. 민주당에서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재판을 담당했던 뭐 검사 2명 이런 사람들을 다시 탄핵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중앙일보 만평을 보여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윤 정권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양당 정치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는 상관없어. 전혀 관심 없어. 국민들 머리에 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나만 이기면 돼. 그러니까 상대방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양당 정치 피해를 우리가 아주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양당 정치 끝내야 합니다. 양당 정치를 끝내야 돼요. 내년 4월 10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양당 정치는 끝나야 합니다. 제3지대가 출연해야 합니다. 제3지대가 반드시 출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긋지긋한 양당 정치 때문에 아마 곧 대한민국이 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왜 분열하는 거 아닙니까? 우파를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이 우파예요? 국민의힘이 우파입니까? 지금 대통령제예요.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표를 많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는 윤석열을 비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표를 달라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표를 달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표를 달라는 거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내년 4월 10일 이후에는 건전한 야당이 나와야 한다. 제3당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은 제게 전화 주세요. 어제도 한 2번 만나 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저희 내일로 미래로 정당, 여기 보이시죠? 정당 로고 보이시죠? 더 카르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현수막을 전국에 걸쳐 지금 한 5,000장 정도를 개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고 계세요. 당신들 참 너무 일 잘한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거 다시는 분들 고생이 많다. 그분들은 이제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후원해 주겠다. 그분이 후원입니다. 이상로 후원이 아닙니다. 저는 선관위에서 후원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후원 안 받습니다. 이거를 다시는 분들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내일로 미래로당 요 밑에 보면 게시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게시자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직접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로에 대한 후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이상로, 너는 후원 받지 마. 라고 선관위가 제게 말했어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후원 계좌 끊었어요. 자, 아침에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민경욱은 부정선거 주범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배지에 대한 탐욕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로 기자는 민경욱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로 미래로 정당한 국힘당이 이중대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문자가 조금 전에 어제 밤에 들어왔네요. 어제 오후, 밤 9시 23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경욱 의원하고는 지난 토요일에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더 카르텔 영화 상영회가 있어서 만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한잔 했습니다. 자, 부정선거를 규명해서 투쟁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은 오근호 씨 방법과 민경욱이 방법이 있습니다. 오근호 방법과 민경욱 방법이 있어요. 아쉬운 점은 있어요. 무엇이 아쉬우냐? 민경욱 씨가 지난 인천 연수구 재검표장에서 이 원본 파일, 이미지 원본 파일과 그리고 이미지 원본 파일을 대조하는 것을 쉽게 양보해 준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배춘 투표지라고 하는 실물 투표지를 확인했다고 하는 성과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근호 씨 방법대로 이미지 파일 그거 안 하면 못해 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배춘 투표지 이런 거 안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오근호 씨 방법도 맞고 민경욱의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민경욱 의원에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목을 매지 말고 이제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해서 나오라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욱 의원은 어떤 본인의 한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정당에서 있다가 부정선거로 쫓겨났어요. 근데 모든 한 100여 명이 다 억울하지만 민경욱이만 나왔어요. 억울하다고 손 들고 나온 사람 민경욱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했어요. 다음번 대통령은 민경욱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 100여 명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민경욱은 용감하고 정직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민경욱 의원을 만나서 한 6개월 전에 만나서 저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경욱 당신에게 인천 연수구를 공천을 줄 것 같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경선을 요청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아까 이분에 대한 질문에 질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상로 기자는 민경욱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로 미래로 정당한 국힘당의 이중대는 아니겠지요. 제가 국힘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수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3지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민경욱 의원에 대한 입장은 뭐냐? 민경욱 의원이 자신의 친정을 찾아드리려고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그리고 민경욱이 자기 친정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국힘당 내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내일로 미래로당에 오셔라. 내일로 미래로당은 인천 연수구 을을 비워두고 있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분에 대한 대답의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이제? 예, 제가 이중대라고요? 저는 이중대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수천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방송이 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유근희 씨가 조선일보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재용 5년 구형에 대해 화가 난다. 이재용이 삼성 다 싸가지고 미국으로 가라.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의 윤석열, 우리나라 좌파는 왜 이렇게 이재명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를 쳐요? 삼성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가.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다 오고 또 5년 구형 받아서 또 언제 감옥 갈지도 모르니 차라리 미국 가서 한국 버리고 미국 가서 마음대로 아마 삼성이 미국에 상장하면 주가가 2배는 뛸 겁니다. 제발 삼성 좀 그만 괴롭히세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탁드립니다. 이재용이 그만 좀 괴롭히세요.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 각하 이재용 씨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체코 주재 체코 북한 합영기업의 대표를 하고 있던 김태산 씨, 요즘 필명을 김산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그분의 논평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나이 먹은 놈이나 어린 놈이나 그나물의 그나물격이다. 한국인은 못된 사람과 놀면 해를 당한다는 비유적인 속담이 많다. 그것이 바로 어린애들과 친하면 코 묻은 밥을 먹는다. 또 애들을 너무 예뻐하면 옷에 무슨 칠을 한다. 개를 좋아하면 옷에 흑칠을 한다 등이다. 바로 국힘당 혁신위원장 이뇨한이 꼭 그 꼴을 당했기에 이런 글을 쓴다. 이뇨한 위원장직을 맡자마자 대단한 혁신이라도 할 기세로 제일 먼저 이준석을 찾아 부산까지 뛰어갔다가 망신만 당했다. 그것이 가슴에 맺혔던지 이뇨한은 엊그제 이준석을 향해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의 부모도 잘못이 있다며 부모까지 싸잡아 욕 중에 쌍욕을 해댔다. 그러자 이준석이 질세라 정치 12년을 하면서 논쟁 벌인 상대도 많지만 부모를 끌어들여 남욕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물론 똑같이 미친 자들이 웃기는 형태지만 이뇨한은 아직 한국인이 되려면 멀었다. 그만큼 살았으면 사람 볼 줄 알아야 좀 알아야지. 이준석같이 엉덩이에 뿔 달린 어린이를 뭘 어쩌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그 큰 채통에 망신을 자초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 이뇨한만의 망신이 아니다. 인형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이준석의 꼬리라도 잡아버리고 발버둥치는 국힘당의 망신이다. 또 국힘당의 망조가 비꼈음을 알리는 신호다. 참으로 부끄러운 개들의 정치판이다. 이런 걸 쓰면 비난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런 자들이 총선에서 이긴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저런 인간 쓰레기들에게 국가와 자신들이 운명을 맡기고 빨아드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정치 문맹자이고 바보라고 나는 당당하게 욕한다 하는 김태선 씨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글 잘 쓰세요.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또 용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 국민은 추운 데서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딴청만 피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각성하기를 하나님께 빌어봅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